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미라클 코리아의 10번째 강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를 말씀드리게 될 정경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새로 검정을 통과하면서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교과서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1차 교과서부터 오늘날의 교과서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모두 가져다가 연구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편향되었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나뵌 분들을 그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이 교과서 편향 문제가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었나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보통 일제시대 또는 일제식민지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외정시대라는 그런 말을 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 북한의 근현대사 인식을 대변해주는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였습니다. 북한의 역사서 조선통사 학원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일제강점기, 그 이후를 미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미제강점기라는 용어와 짝을 이루는 용어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58년도에 나온 조선통사 학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공식 역사서와 같은 것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전후에도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어 있었고 남반부는 더욱더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갔다. 말하자면은 이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해방을 시켰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서 미제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교과서에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썼을까요? 6차 국사 교과서까지가 이제 국정교과서인데 여기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국사 그 개설서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기백 교수의 이 한국사실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국사 개설서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검정이죠. 이 교과서가 2002년에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 교과서가 6종이 일제히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북한의 용어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과서는 용어가 편향되어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과서의 서술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금성교과서, 근현대사, 아까 제가 6종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금성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이제 활동으로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군 총사령관 메가더의 포고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스차코프 포고문 이렇게 두 가지를 주면서 두 나라 군대의 주둔 정책을 알아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미군에 대해서는 메가더 포고령, 그래서 이제 법령이죠. 그야말로 법령입니다. 그래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분간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포고문, 이거는 법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십시오.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로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한 뭐 동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북한과 같은 지역에서 일종의 선동의 문구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문건이 전혀 성격이 다른 문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포고령이라는 것은 메가더 포고령은 법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이렇게 뭐 1조, 2조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치스차코프의 포고문은 법령이 아니고 포고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추상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 자료 2에 치스차코프의 포고문하고 포고령을 비교하고 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민중사학자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뭐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 기발한 생각을 다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북한의 조선통사학원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통사학원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조선통사학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치스차코프 포고문하고 메가더의 포고령이 나와 있어요.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조선통사에서 나란히 수록을 해놓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련군은 해방군이요,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역사 용어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서술 방식까지도 북한 책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향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45년 이제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의 한반도에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신탁 통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찬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좁아서 1차, 2차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50년대에 나온 1차 교과서, 그다음에 60년대에 나온 2차 교과서까지 전부 다 반탁운동을 했다. 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통치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찬탁을 했다고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차 교과서에서부터 찬탁이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찬탁운동 했다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과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해석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입니다만 반탁, 찬탁으로 다 서술하고 있어요. 이 한국사 실론은 현재도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반탁, 찬탁운동. 그런데 조선통사학원을 보십시오. 반탁운동은 그대로인데 찬탁에 대해서는 찬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 다시 위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거하고 지금 이 6차 교과서에서부터 이 바뀐 거하고 뭐 거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뜻하는 거 하니 역사 해석까지도 북한의 역사 해석과 우리 교과서의 해석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5차 교과서까지, 6차 교과서까지 국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쓰고 있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니까요. 그런데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정부가 출범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겁니다. 북한에 정부가 들어섰다. 그다음에 이게 점점 더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고 쓰고 있어요. 지금 올해 나온 2013년 검정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6차 교과서까지, 국정교과서까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지니다라는 것이 이제 1차부터 6차까지의 다 공통된 서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7차 금성교과서 보십시오.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민중사학자들이 통일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단정을 수립했다. 그래서 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온갖 비난을 하면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엔 총회에서 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분명히 그 195호 3항에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문서를 거의 뭐 위조 내지는 변조를 해서 남한만의 정부라는 등 뭐 아니면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선거가 이루어졌던 지역에서의 뭐 합법적인 정부라는 등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정부, 선거가 가능하였던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에 관한 걸 보시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 관한 것도 1차부터 여기 지금 6차까지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차, 2차 교과서는 국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 교과서 검정이었고 2차까지 이제 검정이었는데 뭐 그런 거 국정 관계없이 6차까지는 다 남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차 근현대사가 나오면서부터 금성교과서의 경우에 전면적인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2000식 검정 한국사도 전면적인 공격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 그야말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을 해왔다라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북한이 남침했다라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 그 38도선 부근에서 뭐 서로 싸우다가 그것이 이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전적 성격을 강화시키면서 김일성이 남침했다라는 것을 이제 물타기하려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신문에서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조사한 건데요. 고교생의 69%가 한국전쟁은 북침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있어서 중공군이 개입한 것에 대한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1차 교과서의 경우에는 아예 중공군에 대해서 불법적인 침입을 했다. 그 다음에 남침을 했다, 침략을 했다라는 그런 서술이 있어요. 2차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3차, 4차, 5차까지도 6차까지, 국정인 6차까지 다 중공군이 개입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이 중국군, 뭐 중공군을 중국군이라고 쓰고 있고 나중에 가면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역사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의 용어로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엄연히 중공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우리는 당시에 중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가지기 전까지 타이완과 수교를 했고요. 중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줄여서 중공이라고 불렀고 그 군대를 중공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찌르자 중공 오랑캐 뭐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중공군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임진왜란을 아직도 외란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7차 금성교과서부터 중국군이라고 부르고 올해 2월까지 쓰였던 2000식 검정 한국사에서는 심지어 중국인민지원군이라 그래서 북한이 중공군을 부를 때 부르는 명칭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과거에는 불법적인 침입을 했다, 남침을 했다, 침략을 했다라고 썼고 6차 국정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개입을 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7차 근현대사에 오면서 금성교과서가 뭐라고 했느니 중국군이 참전했다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중공군은 금성교과서의 경우에 중국군이 참전했다 그러면서 유엔군은 개입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PR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게 언어의 혼란 전술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이 관념을 다 흐리게 하려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알 수 없게끔 하려는 고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참전했다, 그 다음에 유엔군은 개입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 체제의 성격에 대한 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1차부터 4차까지는 북한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5차서부터 처음으로 나왔는데 5차에서 독재체제, 6차가 김일성 독재체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 체제가 독재체제라는 건 뭐 우리 남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 봐서 인류 역사상 김일성 체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체제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가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것을 독재라는 말을 안 쓰려고 김일성 중심의 통치체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학적으로 봐도 전혀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지도체제 중에 중심체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체제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유일체제라고 쓰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김일성 유일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북한이 자기네들 체제를 선전할 때 유일지배체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북한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사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뭐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김일성 체제의 성격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혈연 관계라는 거, 부자 관계, 그래서 이게 세습이 3대 세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5차하고 6차 국정교과서에서는 세습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6차에서도 부자세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차 금성교과서 보십시오. 또 뭐 김정일 후계 체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김정일과 김일성이 부자관계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아니 그리고 지구상의 이 체계라는 게 앞에 보다 뒤에 체제는 당연히 후계 체제죠. 후계 체제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김정일 후계 체제 이런 식으로 이 세습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 준관 같은 데는 다 독재 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여기 후계 세습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안 쓰는 거죠. 제가 역대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나온 1차 교과서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 6종까지 전부 분석을 했는데 이제 주제는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까지 25개의 주제를 주제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입니다. 1차 교과서,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다음에 7차 근현대사 6종, 그다음에 한국사 6종.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이 주제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것을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플러스 5, 마이너스 5까지 10개의 스케일이 이제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5는 뭐냐 하면은 북한의 역사책, 조선통사학원하고 현대조선 역사랑 해석이 똑같을 경우에 마이너스 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파적인 해석은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이 기준입니다만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은 이 극우적인 해석이 아니고 중도 우파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3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든 것이 이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느냐. 6차까지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주이다가 7차서부터 갑자기 색이 빨갛게 바뀌죠. 그만큼 좌편향됐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근현대사 교과서 6종 중에서도 이 가장 빨간색이 많은 거, 이것이 바로 금성교과서입니다.